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이 뭐냐고요? 우리 지난해에 일하면서 월급 받았죠? 그 월급은 세금이 먼저 공제되고 받은 월급이었고요. 돈킹콩과 공제랑 세전 세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간이세액표에 맞게 원천징수에 간 세금은 사람의 소비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 많이 쓰고 누군 적게 쓰지만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 잡아서 한 번에 정산하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정말로 내가 낼 세금을 따져보고 세금을 더 거두던지 아니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이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이해해봐요. 사실 연말정산은 내 사회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알고 가야 할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미혼 사회초년생이 연말정산할 때 알아두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정확한 세금이 산출되는 절차부터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받은 돈, 연간 근로소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과세 표준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연간 근로소득에서 먼저 세금을 거두지 않는 소득인 비과세 소득을 제합니다. 이를 총급여라고 부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총급여를 통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를 빼는 것으로 우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 소득의 일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를 통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결정되죠. 이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내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과세표준액이 산정되죠.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및 누진공제를 통해 산출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세액과 우리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확인해 세금을 환급해주기도 하고 더 징수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의 마무리입니다. 연말정산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되었을까요? 그럼 미혼의 사회초년생 돈킹콩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왕창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는 소득에서 과세 표준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과세 표준액이 적을수록 산출되는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혼의 사회초년생은 사람에 대한 공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을 가능성이 크며 4대 부업은 알아서 징수해가니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약과 소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가입한 청약통장에 1년 동안 넣은 금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단 최고 한도는 240만 원으로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비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이것저것 사고, 먹고, 놀고 할 때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게 참 그렇죠. 소비에 대한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분 사용분의 40%, 도서공연 사용분의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럼 이 신용카드 공제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각 항목들을 기호로 표시해 볼게요. 총 급여의 25%를 O, 신용카드 사용분 A,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B, 전통시장 사용분 C, 대중교통 이용분 D,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2. 카드 사용분인 A와 B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이 제외된 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모는 뭐예요? 네모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기 위함인데요. 세 가지 조건 중 4개 맞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1번,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 사용 금액보다 많은 경우. 2번, 최저 사용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과 도서공연 사용분의 추가 합보다 적은 경우. 3번, 최저 사용 금액을 못 넘긴 경우. 이 식을 네모에 대입해보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먼저 최저 사용 금액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용카드를 적정만큼 쓰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이용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개수가 가장 낮은 A를 제일 먼저 없애고 나머지 항의 값을 증가시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죠. 한도도 확인해보고요. 최저시급, 월 200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둔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을 줄이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의료비, 기부금 정도일 것 같네요. 은행에 가면 IRP라는 것을 알아보세요.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뜻의 약자로 700만 원 한도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목돈이 나갈 것을 대비해 보험을 들곤 하는데요. 100만 원 한도에서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 원 이내의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도 보장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아프지 않는 것이 최고이니 아프지 마세요. 연봉의 3%도 꽤 큰 돈이랍니다.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적은 월급에 기부까지 해주시는 멋진 분들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미혼의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청약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액을 낮추자. 둘째, 연금저축, 보험, 의료비, 기부 등을 적절히 배분해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알고 있는 정보들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돈킹콩이었습니다.